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된 32살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어버이날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솔직히 아직도 그날만 떠올리면 가슴이 콱 막힙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하면 보통은 카네이션 한 송이 사가는 그냥 따뜻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버이날 일주일 전부터, 아니 사실 한 달 전부터 잠을 설쳤어요. 이유는 단 하나. 시댁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결혼하기 전엔 시어머님이 항상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며느리 하셨어요.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셨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함께 시댁에 처음 인사 갔던 날부터 시어머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가르침이 되었어요. 이런 건 며느리가 해야지. 이건 우리 집 방식이야. 친정에선 어떻게 가르쳤니? 이런 말들이 1년 동안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결혼했으면 적응해야지 싶어서 정말 입을 다물고 살았어요. 그러다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 친정 엄마 아빠도 처음 사위 드리고 나서 맞는 첫 어버이날이라 친정 부모님도 은근히 기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며칠 전부터 사위랑 같이 와서 밥 한 끼 먹자 그러시는데 그 목소리에서 설렘이 들렸어요. 그런데 시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님이 카톡으로 어버이날 우리 집에서 친척들 다 모여서 식사할 거다. 너희도 일찍 와라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일찍 오라는 건 음식 준비를 거들라는 뜻이죠. 저는 그 카톡 보고 1시간 동안 천장만 봤어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어버이날 양가 따로 가면 안 될까? 친정 엄마도 처음 사위 보는 어버이날이라 기다리시는데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그러자. 어차피 한날에 양쪽 다 챙기긴 힘드니까 차라리 따로 만나서 천천히 시간 보내는 게 낫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진짜 펑펑 울 뻔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직접 시어머님께 전화드렸어요. 엄마, 이번 어버이날은 우리가 양가 따로 가려고요. 장모님 처음 맞는 어버이날이라 거기도 신경 써드려야 해서요. 다음 주말에 집에 들를게요. 이렇게요. 시어머님이 전화 끊을 때 그래, 알겠다 하셨어요.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진짜 발 뻗고 잤어요. 그게 폭풍 전야였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하는데 카톡 알림이 미친 듯이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시댁 가족 단톡방이 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단톡방 이름이 우리 가족기였는데 저는 빼고 만들어진 단톡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님, 시아버님, 시누이,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큰고모, 작은고모. 다 들어가 있는데 저만 없었어요. 남편은 거기 있고요. 남편 폰을 슬쩍 봤더니 시어머님이 새벽부터 메시지를 폭격하셨더라고요. 며느리가 어버이날을 안 챙긴다. 친정만 아는 며느리다. 내가 시집살이 시킨 적도 없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런 메시지가 수십 개씩 올라와 있었어요. 시누이도 거기서 엄마 너무 속상하시겠다. 요즘 며느리들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이러고 있고요. 저는 그날 회사 가서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받아보니까 시어머님 친구분이에요. 아유, 며느님. 어머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던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버이날만큼은 좀 신경 써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얼마나 자랑하셨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네,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또 모르는 번호. 이번엔 시어머님 사촌이래요.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어머님이 동네방네 전화 돌리시면서 우는 소리를 한다더라. 며느리가 친정에 빠져서 시댁을 우습게 안다더라. 이런 말이 동네에 퍼지고 있다고요. 저녁에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딸, 너 시댁에 무슨 일 있니?
시어머니가 우리 동네 사는 자기 학교 동창한테 전화해서 한참 우셨다고 그 동창분이 나한테 연락하셨어. 며느리가 친정 챙기느라 시댁 어버이날을 안 챙긴다고. 저는 그 말 듣고 진짜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딸아, 그러면 그냥 시댁으로 가. 엄마는 괜찮아. 너 시집살이 시키려고 시집 보낸 거 아니야? 엄마는 평생 살았는데 이런 일로 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엄마 목소리가 갈라지는데 저는 엄마한테 미안해서 또 울었어요. 남편은 그 사이에 회사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너 어떻게 마누라 편만 들 수 있냐? 엄마 죽는 꼴 보고 싶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셨대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저한테 여보, 이번 한 번만 시댁으로 가자. 엄마가 너무 흥분하셔서 도저히 안 되겠어 하는데 그 말 듣고 저는 정말 결혼한 거 후회될 뻔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시아버님께 직접 전화드렸어요. 시아버님은 평소에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시어머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하시고 시아버님은 그냥 묵묵히 듣기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시아버님께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아버님, 죄송한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저희가 친정 부모님 먼저 뵙고 시댁에 다음 주에 가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어버이날에 친정 부모님을 못 만나는 게 며느리한테는 어떤 마음인지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아버님이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한 30초쯤 흘렀나.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희 시어머니랑 결혼하고 40년을 살았다. 그동안 우리 장모님, 너희 외할머니 되시는 분, 그분도 매년 어버이날에 너희 어머니를 기다리셨어. 그런데 너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챙긴다고 한 번도 못 가셨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 어머니한테 따라 너는 시집가서 잘 사니까 됐다 그러셨다는데 너희 어머니 그 말 듣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운다. 저는 진짜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친정 부모님 먼저 가서 만나라. 시어머니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진작 너희 어머니한테 친정도 챙기자고 했어야 했는데 너희 세대까지 이런 일 안 만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시아버님이 전화 끊고 1시간 뒤에 시어머님 단톡방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들리는 얘기로는 시아버님이 시어머님 데리고 거실로 가서 평생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셨다고 해요. 당신 어머니한테 못한 거 며느리한테 갚으려고 하지 마라.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다 이렇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님이 단톡방에서 메시지를 다 지우셨어요. 그리고 친척분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내가 어제 흥분해서 말이 좀 심했다. 며느리는 잘하고 있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돌리시며 사과하고 다니셨대요. 저는 어버이날 당일에 친정에 가서 엄마 아빠랑 점심 먹었어요. 엄마가 카네이션 받고 오셨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남편이랑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님이 저를 보더니 그냥 한참 안아주시기만 하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어버이날은 우리 부모를 챙기는 날이지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려.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시댁 부모님도 둘 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자식이었다는 사실을요. 지금도 시어머님은 가끔 욱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래도 이젠 시아버님이 옆에서 한마디씩 거들어주시고 저도 너무 참고만 살지는 않으려고 해요. 결혼은 두 사람의 인연이지만 가족은 양쪽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이 사연 들으시는 며느리분들, 사위분들. 어버이날에 양쪽 다 못 챙겼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마음만 진심이면 부모님들도 다 아세요. 그리고 사위분들, 며느리분들의 친정도 똑같은 부모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시어머님이랑 단둘이 백화점 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님이 먼저 며느리야, 우리 둘이 점심 한번 먹자 하셨거든요.
그날도 잘 다녀와서 또 사연 한 잔 들고 올게요.